최하나님, 파혼 후 내가 돌아간 곳은 강원도 암자였다. 사실 이거를 저는 이건 뭐 이혼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파혼을 해야 됐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면사포를 쓰고 나와서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잠시 이제 3일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온 케이스인데 3일이에요. 네. 진짜. 근데 지금 뼈저리게 느낀 거는 이제 그 결혼이라는 상대자를 구할 때는 내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행복할 때 그때 내 반려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때는 제가 너무 지쳐 있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좋아하는 남자의 거짓말로 제가 헤어졌고. 근데 이제 그것도 제 성질에 못 이겨서 제가 헤어져! 이러고 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친구한테 복수하는 길은 그냥 내가 결혼을 해서 안주를 해서 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참 어렸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굳이 이제 엄마는 너희들 동거라도 해봐. 그게 뭐 급하니? 왜냐면 만난 지도 일주일도 이제 안 되고 결혼 저거 한 것도 한 달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어디론가 그냥 이렇게 도피하고 싶었어요. 그냥 일도 싫고 사람도 싫고 뭐 다.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딱 결혼식, 내일이 이제 결혼식인데 자꾸 주위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귀 막고 입 막 마음을 닫아버린 거지. 이미 뭐 기사도 나버렸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을 가는데 제가 한 30-40분 늦게 들어갔어요. 메이크업 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그럴 땐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참 건방졌던 거죠. 그래, 내가 가서 천사처럼 하면 세상을 쉽게 생각해서. 저 사람 바꾸서 살 수 있겠구나. 나하고 해도 약속이고 또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갔는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사람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저희가 그 신혼여행이라고 간 데가 수빅이라는 카지노가 많은 데였어요. 근데 3박 4일을 카지노만 하는 거야. 그리고 밥도 자기 혼자 먹고. 신혼여행.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근데 내가 3일째 되는 날 쓰러졌어. 스트레스 받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린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정말 하여튼 그때는 뭐 멘붕이라는 표현보다도 빨리 거길 벗어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또 도망을 온 거지.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신혼집이라고 다 예단이 뭐 해가지고 다 차려놓으시잖아. 싹 해놨는데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정말 입고 있던 옷 그것만 달랑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미 나는 아닌데. 죽어도 아닌데 아파서 링겔 맞고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너 그 반지 어디다 놨니? 뭐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묻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쨌든 저는 그때 언론사에서 하는데 다 내 잘못이고 내 판단이었고 상대를 몰랐던 건 나의 실수고 어쨌든 내가 선택했던 길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저히 집을 들어 친정이죠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다 나를 아는데 엄마가 다 인사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고 따님 시집 갔지요 뭐 하고 하는데 그 집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이제 엄마하고 이모님하고 이제 지금 바람이라도 쐬자. 그때 제가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동해 쪽으로 강원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이제 갔는데 산길인데 쬐끄만 암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길 딱 갔는데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거기 있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아무도 보기 싫어서.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부탁을 드렸지. 엄마 나 여기 좀 있다가 갈란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엄마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근데 거기를 이제 겨울에 보일러도 제대로 이렇게 발전기 같은 걸 하는 데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풀 뽑고 법당 그때부터 아마 그때부터 풀을 뽑기 시작한 거야. 풀을 가만 놔두지. 풀을 가만 못 놔두겠어 대충 잡초를. 회사 하나 만드셔야 돼, 저 정도면. 뭐 그러면서 하여튼 이게 배우의 삶과 여자의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1년 좀 넘게 거기가 완전히 밭이 되어 있었어. 너무 갖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가까웠나. 대박. 누나 골프장에 취시켜줄까? 골프장 안 그래도 가도 거기서도 잡초를 뽑고. 와. 그러니까 주변을 늘 저렇게 뭔가 가꾸는 분이신 거야. 깔끔하게. 그랬는데 그때 있으면서 제가 먹지 못하는 맥주, 소주 뭐 이런 거를 뭐
계속 마셨나 봐요.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막 소주병, 뭐 맥주병, 암자예요. 암자에. 그러고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역시 풀을 뽑고 있는데 문득 나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나 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왜 약간 단기 기억 상실증 걸렸다 왜 갑자기 정신 돌아온 것처럼 주위를 돌아보니까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거예요. 그때서야 저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사실 그 전에는 눈물 날라고 했었는데 못하겠어. 그 전에는 나만 아프고 나만 괴롭고 그러니까 내 주위 아무도 안 보였어요. 맞아. 그래 내려왔는데 이제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한 짓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 주위에 특히 엄마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망가져 있는 몸과 마음을 클리닝하는데 10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일단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칠을 해야 돼요. 어머 세상. 스트레스 때문에? 네, 1년 넘게 또 병원 다니고 지금도 그 후유증 아직 있어요. 세상에 지금도 그 몇 년? 1년, 2년 그 단기 그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그 단기 기억 상실인가 뭐라는 그게 있대요. 보통 정신과적인 진단으로는 굳이 붙이려면 둔주라는 진단을 붙여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딴 데 가서 아예 딴 사람으로 살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제가 까먹고. 그게 있어.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그 주기.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래. 충격이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도 단기 크고 기억 상실. 그걸 혼자서 다 겪었을 생각하면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때 저 혼자였으면 지금 여기 못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뒤에서 저를 가만히 냅두지 않으셨던 것 같아. 항상 제가 거기 있지만 이모 보내서 감시시키고 항상 같이 있게 하고. 근데 참 감사했던 건 단 한마디도 잔소리 안 하셨어. 그 잔소리꾼 양반이 힘든 것 눈에 한마디도. 네. 들었지 엄마? 어머 한정. 아유 그렇게 잔소리 안 하시네. 아유 어머니 정도면 이런 자잘한 건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여기 동치미에서 처음 밝히는 건데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3일 만에 별거하고 예? 헤어졌잖아요. 아, 예. 3일 동지라서 그런가? 3일 동지라서 하잖아요. 나는 각자 따른. 네. 솔직히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제가 내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이 결혼식이 끝나고 별거를 하게 되니까 진짜 삶에 희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술을 잘 못 먹어요. 네. 양주를. 근데 양주를 한 병을 갖다 놓고 맥주잔에 이렇게 따르고 그냥 완샷을 해버렸어요. 먹고 죽던지 말던지. 옛날에 한 2잔 먹으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어떡하고. 먹고 그때는 아무 생각 안 나요. 혼자만 생각해. 그래가지고 딱 마셨더니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진짜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도는지 몰랐어. 막 천정이 팽팽팽팽 도는데 그리고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있었는데 17시간 만에 제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속이 쓰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 색깔이 지금 이 옷보다도 더 빨개요. 위장 색깔이. 그래서 그때부터 위험이 한 20년 가더라고요. 계속 약 먹고 근데 그래도 또 오래 위험 간다, 걸리고 너무 또 오래 위험 가. 걸리고. 근데 그때 생각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고 싶더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래요. 아유 불쌍하긴. 아유 불쌍해. 이러는 거에 들으라고. 왜 그러지? 그냥 이제 한 대 드라마처럼. 때려주고 싶다라니까 그 사람을. 아니 내가 불쌍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절에 들어가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근데 내가 아, 그때 저를 권하시는 아니 근데 내가 그때 일을 하고 있었잖아. 양주보단 소주 드라마 맥주. 찍고 살려면 어쩔 수가 그때 없으니까.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들이 다행히 저를 이뻐해 주셔가지고 너는 일을 해야지 잊어버려. 계속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복이다. 다행이다, 근데 그건 그것도 복이다.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약이 오르는 상황에서 하니까 기계적으로 연기하게 되고. 그래서 3년 있다가 제가 이제 외국으로 이제 뜬 거죠, 저도.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결혼이 깨지고 나서 굉장히 그 실패감,
창피함,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몇 달 동안 전기불을 못 껐댔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전기불을 항상 켜놓고 자는지 마는지 그냥 우울증하고 불면증으로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 일기장을 보시고 제 손을 잡고 가서 이혼 도장을 찍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한참 동안 웃지를 않으셨어요.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혜춘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셋이서만 여행을 가자. 근데 셋이서 떠날 때는 다 침묵.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여춘아,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랑비도 맞고 소낙비도 맞는단다. 너는 애도 있으니까 또 네 성격상 굉장히 열심히 세상을 살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빨리 옛날에 효춘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쥐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니는데 셋이서 다니면은 엄마가 꼭 제 옆자리를 이렇게 꼭 손가락으로 아유 여기 우리 효춘이가 좋아하는 든든한 남자가 있으면 내가 소원이었겠다. 거기도 항상 그 잔소리가. 말을 빼놓지 않고 그러셨거든요. 아, 버전이 다르지 다 근데 있구나. 결국 우리 집에. 아들하고 딸하고 어. 좀 다르지만. 네. 네. 저기 제가 지금 세 분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헤어지는 거 이런 거 큰 막 충격을 받고 막 공포 막 불안 그래서 뭐 별일이 다 나고 막 기억력을 상실하고. 네. 근데 저는 2번이나 헤어졌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예? 아니 충격이나 뭐 이런 아유. 자신감 없어. 밥도 잘 먹고 추가로 공깃밥 더 먹어.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좀 정말 조금도 타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아니 저는 뭐 부끄럽다거나 예. 아이고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난 창피해 죽으려고. 네, 왜 그냥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무 그러니까 헤어진 날도 방송을 했고. 네? 네. 진짜요? 그럼 그리고 헤어진 날도 방송. 그리고 이러는 건 무슨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저는 헤어지기 전에 미리 기자들 연락해서 네. 제가 며칠 날 헤어지니까요 와서 취재하세요. 그리고 저기 제가 며칠 날 헤어지니까요 와서 취재하세요. 그리고 저기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제가 안 물어볼 때까지 계속 대답할 테니까 다 오세요. 아유 쫓아가서 그럼 병인가 봐. 나하고 차이 같은 얘기인데. 아니 근데 성격이니까 뭐. 그게 보통 이제 결혼을 식을 한다는 건 둘이서 살 것을 마련해 놓고 시작을 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길 못 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여기 반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이미 떠난다고 했던 짐 다 뺐던 내 집으로도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사실 제일 난감했던 부분이 혼자면 아이가 없었으면 뭐 맞아. 어디든 갔겠죠. 뭐 아이고. 찜질방이라도 네. 갔겠지 우선은. 근데 아기가 100일을 딱 넘기고 나서 제가 이제 별거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난감했던 건 어디로 가냐. 나는 내 집을 나가서 반대하는 결혼도 했고 엄마한테는 차마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은 가방 2개를 가지고 아기를 안고 나왔는데 통장에 한 300만 원 정도 돈이 있었고 어디든 가보자 한 게 이제 아는 지인 언니네도 갔고 뭐 이모님 집에도 갔고 빙글빙글 돌았죠 이제 주변에.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뭐 떠돌이로 생활도 안 되고 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날 죽이기야 하시겠냐. 아기를 디밀고 들어가면. 네, 어떻게든 엄마를 찾아가야 그다음에 방법이 생길 것 같다 해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갔죠. 갔는데 어머니가 막 노발대발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손주를 보자마자 저희 첫 손주거든요. 얘한테 빠져가지고 모르겠고 일단 얘는 너무 예쁘고 이유는 모르겠고. 손주는 너무 예쁘고 여튼 뭐 이혼을 했든 안 했든 별거 중이든 내 새끼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이제 하고 저를 품에 안아주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약간 좀 암담하고 좀 너무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실은 가장 좀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은 그래도 부모님 사는 집이 그러니까 이게 갈 진짜 데가 없더라고요, 제일 정말. 갈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하면서 제일 갈 수밖에 없는 없는 곳이기도 한 게 그렇죠. 부모님 댁인 것 같기는 아니 해요. 근데 저는 저 말씀도 듣고 이상한 게 또 이상해요? 저는 저 말씀도 듣고 이상한 게 또 이상해요?
나는 왜 3번씩이나 결혼 오는데 살던 집이 계속 살아? 아 지금 똑같은 집이세요? 복 받은 분이야, 복 받은 분. 아니 난 3번을 결혼하면서 최적화돼 있어. 집을 한 번도 안 바꿨다니까. 고민, 그러니까 다 그냥 있던 분이 나가신 거지. 엄영수 씨는 계속 있었던 그럼요. 거죠. 그리고 어떤 시청자가 나한테 그 비결이 뭐냐고 또 전화 오는 사람 있어. 네, 어떻게 그 살던 집이 계속 사냐고. 어떻게 사람만 바뀌냐고? 형님이 왜 거기를 지키냐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여자랑 너무 사랑을 했어. 너무 추억이 많은 집이야. 그러면 못 있어. 추억이 내가 사랑한데 또 이혼을 당했어. 거꾸로 내가 이혼을 당했어. 아니 누나 봐봐. 이혼을 당했어. 예를 들어 말도 반대로. 맞아. 그러면 들어가면 그 여자가 보고 싶은 거야. 못 있어. 그래. 근데 이 여자랑 정말 헤어지고 싶은데 이 집에 살고 있어 같이. 헤어지면 돼 진짜 떠났어 여자가. 너무 그럼 좋아.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야 편안하고. 형님 씨, 네, 형님. 내가 거기 그걸 지금까지 지키는 거는 집이 안 팔려.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아, 난 무슨 집착인 줄 알았어. 아니, 나는 집이 안. 아니 중요한 건 아 깜짝이야. 끝까지 들어봐야 돼. 예. 지금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계속 걸고 걷대. 그렇지. 그냥 안 맞아요. 팔린다 그러니까 빨리 끝나잖아. 저 같은 경우에도 집은 끝내 못 들어가고 호텔에 있으면서 못 들어가셨어요? 네,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겠더라고. 아이고. 진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이제 은은한 게 호텔에 좀 있으면서 그때까지 이제 몸도 그러니까 있으면서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고 싶어. 서울 같은 먼 곳에. 한 곳에. 그래서 지금 들어온 곳이 일산이고 거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 엄마 정말 미안한데 염치 없지만 나 여기다 집을 하나만 얻어줘. 거기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그래서 거기서 그 집에서 지금은 이렇게요? 30년 다 되게 정혜연 마담님은 어떠세요? 딱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게 낫다? 아니면 지금 거의 다 부모님 쪽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이혼할 때 조금 이제 과정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20살 때부터 독립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누군가의 잔소리를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세대다. 이제 이혼하고 나서 저는 이제 바로 제 살 집을 구해서 그러니까 그 전보단 작은 집이지만 그렇죠. 현명했네. 차마 안 돼. 제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었던 것도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힘든 모습들을 좀 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는 제가 바로 거처를 제가 정해서 그냥 옮겼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